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 가서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모든 삶은 흐른다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가 쓰고 이주영이 옮겼습니다. 2022년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로 꼽힌 저자는 낯선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환희와 기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가 던지는 철학적 사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를 대양이라 부르고 우리는 때때로 그곳으로 떠나기를 꿈꾼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무언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알 듯 말 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더불어 바다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한다. 해군 제독이든 평범한 선원이든 바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며 바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의미를 들려준다. 흔히 대양을 가리켜 바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다와 대양은 엄연히 다르다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바다든 대양이든 바람이 닿고 파도가 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모든 바다와 대양이 무조건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대륙에 접해 있는 거대한 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대양, 북극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다라는 용어는 지중해와
그 주변 지역에 사용된다. 흑해, 에게해, 아드리아해, 티레니아해, 트라키아해, 크레테해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카리브해, 영국 해역, 물은 더 차갑지만 푸른 빛은 상대적으로 약한 홍해, 스코틀랜드해, 아라비아해, 동해도 바다라고 불린다. 사실 대양과 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다는 대양처럼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바다라고 알려진 아라비아해 혹은 오만해는 면적이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가장 작은 대양이라고 알려진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대양에 극도의 광활함이 있다면 바다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나 할까. 이처럼 바다와 대양은 나름 구분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라벨을 붙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할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라벨, 조바심, 침묵, 집착 혹은 충동을 부추기는 라벨이 좋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듯 인간은 자신에게 붙여진 라벨대로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서로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우리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무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처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어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를 단순 표준화라고 한다. 자유는 단순 표준화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바다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바다는 여러 얼굴을 보이며 모든 해안선을 속여 유혹하고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언어를 모두 구사하여 우리를 홀린다. 산다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제법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인생의 라벨을 붙이기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겐 꿈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지옥 같은 게 우리네 삶이다. 인생처럼 바다도 그 참모습을 알 수 없다. 바다는 기름 같은 존재인지 거품 같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대양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을 가진다. 파도가 저 멀리 물러나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이 파도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안심하다가 예상보다 더 깊게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 놀랍다. 물러날 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벌이는 놀이다.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많은 연주자는 실제로 교향곡을 작곡한 적이 없어도 자기만의 곡으로 연주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파도의 주인이 아니면 어떤가? 파도를 지배하는 주인은 아니어도 당당히 항해할 수 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노련한 바닷사람처럼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바람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장애물 남초와 강한 파도가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를 지나는 배들은 언제나 위험을 만난다. 잘 보이지 않거나 생각지 못한 위험이 있는가 하면 산호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도 있다. 보자도로 곳을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자. 보자도로 곳은 카나리아 제도 남쪽의 사하라 바다에 있는 곳으로 보자도로 곳 너머에는 암흑의 바다가 있다. 유럽 최남단에 있는 보자도로 곳은 땅의 경계를 상징했다. 거센 파도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암초 때문에 암흑의 바다는 공포스러운 곳이 되었다. 바다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고 괴물들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도 항해사들 대부분은 암흑의 바다에 가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1434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질 이아네스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공포의 곳이라 이른 이곳을 무사히 지나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무서워서 도전조차 못했지만 이아네스는 그곳을 건너는 일에 성공했고 세계 지식을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내고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에 갇히면 변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무조건 문제를 피하고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더 넓게 바라봐야 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쉽게 조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왜일까? 우리는 가까운 것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4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난 상어는 다른 생명체가 환경에 따라 모습이 변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도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상어에 대한 재밌고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데 상어는 수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가 대부분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육지에서 24시간 내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바닷속 생명체도 쉴 때가 있다. 상어는 5쌍에서 7쌍 정도의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모든 아가미를 항상 열어놓고 산화를 억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수영해야 한다.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어를 보고 있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걸 방해하는 걸까?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우리의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어떻게 하면 넓디 넓은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 파도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바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면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매번 준비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넓은 바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바다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다. 누구도 발자국을 남기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바다다. 침입도 전염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영역.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사람들은 노한 바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등대를 만들었다. 지도나 측량도구, GPS도 없던 시절에는 선장들이 맨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항해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것이 등대였다. 이처럼 땅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등대는 망을 봐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다. 등대는 돌과 불꽃으로 만들어진 구명 튜브 같은 존재이며 든든한 안전망이다. 등대의 불빛은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잘 생각해보자. 희망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 희망은 완벽히 다가갈 수 없는 평화의 이미지가 아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품는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보았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살다가 밤처럼 어두운 날이 찾아오면
희망이 옅어지거나 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가 기회를 엿보고 등대를 부른다. 희망을 품으며 마음속의 등대를 계속 간직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닷뿐이다. 성스러운 닷, 혹은 자비의 닷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도 바로 닷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닻이 있다. 마음속에 바람이 몰아칠 때 고통을 가라앉혀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닻이다. 닻으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외적인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억지로 변하려 하지도 않아서 진정으로 나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닻이 있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닻이 있으면 원통함, 분노, 욕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평온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닌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이자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인 최재천은 책의 시작에서 이런 말로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삶은 등산보다 항해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다. 산을 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산이 스스로 너울거리며 나를 흔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다는 다르다. 바다는 파도를 억지로 막거나 바꾸려 들지 않는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밀려온다. 이 책은 흐르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삶은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흘러가며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이혜인 수녀는 바다는 우리에게 삶을 빛내는 예술을 가르친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는 저자의 생각이 바다와 연결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펼쳐지는 책이다. 인생과 바다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깊고 넓고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을까? 내내 감탄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인생 철학자가 되어 또 하나의 섬이 되고 바다가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로랑스 드빌레르와 함께 걸었던 모든 삶은 흐른다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